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사실은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나가게 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생각? 이런 것을 언젠가 한번 비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인재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인재라는 분이 거의 뭐 동년배죠. 이인재가 48년생.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46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동년배나 마찬가지인데, 이인재라는 분이 잘 나갔죠. 40대에 장관을 하고, 그리고 뭐 50대에 대통령 후보까지 됐었으니까, YS 때 거의 뭐 2인자로 거의 뭐 지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미지가 강하다고 해서 머리도 무척 좋고 이미지가 아주 비슷해가지고 인기가 엄청났죠.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인재는 논산 사람이면서 이제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통, 그러니까 고시를 해서 정통으로 이렇게 출세를 한 사람이고, 근데 노무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부산 사고 나와가지고 그 대학도 안 간 상태에서, 그때 당시 고등고시라는 게 이제 사법 시험이 뭐 그 이후에 막 300명, 1000명 이렇게 뽑을 때가 아니고 막 100명 이하로 뽑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셀 때죠. 정말 어려울 때 사법 시험을 한 사람이라 나름 이제 자기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셌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상고 출신이긴 하지만 사법 시험을 한 사람이다. 상고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뭐 자존감을 뭐 누구한테도 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정통으로, 자기와 동년배이긴 하지만 정통으로 학교를 제대로 잘 다녀가지고 사법 시험을 한 이인재가 나보다 잘날 이유가 없다. 사실은 자기보다 잘날 이유가 없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친구보다 못난 이유가 없고, 내가 환경을 훨씬 안 좋은 환경에서도 내가 꿋꿋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딱 이뤘다. 그런데 어떻게 저 친구는 이렇게 잘 나가고 나는 이렇게 사는가. 그래서 나도 내 대통령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인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자리를 차지했고, 그리고 당시에는 뭐 온갖 비판과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엄청난 또 호평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호평이 많죠. 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 표면적으로 이인재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당시는 이인재가 훨씬 잘 나갔고 그랬지만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결코 뒤지지 않고 자존감을 최대로 극대화시킨 나머지 정말 큰 그릇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데, 물론 더 궁극적인 얘기는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비슷하게 살아온 환경의 소유자가 있는데, 누구냐?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란 사람이 저하고 동년배잖아요. 저보다는 한 살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동년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도 이제 검정고시 중고등학교를 했고, 저도 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했지만 사실은 그 친구는 집안이 괜찮았어요. 굉장히. 그리고 그 부모도 굉장히 엘리트고, 근데 그런 집안에서 자랐고, 뭐 어떤 뭐 안 좋은 환경을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중고등학교 마치고 법대, 중앙대를 가서 사법시험을 하고 승승장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시 짧은 기간만 좀 고통이 있었고, 그 외에는 사실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선친께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요절을 하시고
제가 13살부터 사회생활을 했고, 무려 20년간, 사회생활 하면서, 뭐, 어마무시한 이런 직업에 군에서 이제 종사를 했고, 그리고, 수원시청에 33살에, 이제 기능직으로 특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채가 되고 난, 기능직이라는 게 이게 공직에서 보면 가장 수준 낮은, 말하자면, 어떤 그 공직자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런 아주 그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제가 굴하지 않고 제 뜻을 다 구현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제가 이제, 학업을 다 어느 정도 이제, 뜻하는 바를 이루었고, 그리고 또, 그 뜻을 이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보답을 해야 된다. 제가 공직자로 27년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시민들이 그 혈세를 냈기 때문에 혈세를 가지고 제가 어떤 형태로든 먹고 살고 또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으니까 그걸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우리 공직 내부에서 뭐 혁신하는 이런 연구단도 제가 참여를 했고 공직에서 특히 이제 제가 많이 했던 것 중에 노동운동도 18년을 했고 노조위원장만 13년을 육선을 한 나름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받았던 사랑을 또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또 해왔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사실은 뭐 도덕성이라든가 솔직히 뭐 까놓고 얘기해서 인간성이 솔직히 제가 좀 낫지 않습니까? 이재명보다? 아니 근데 이재명이가 저보다 뭐 인품이 훌륭합니까? 저 거짓말 무척 잘하잖아요. 말 바꾸기도 엄청 잘하고 저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럼 제가 인품도 그 친구보다 훨씬 낫고 뒤질 수가 없고 도덕성도 제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그 친구는 엄청난 대권 후보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마치 그 훌륭한 사람처럼 포장이 되느냐.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삶을 이렇게 이제 초창기 삶을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마치 제가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다. 이제 저도 노무현 대통령 삶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좀 뭔가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열등감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결핍. 저는 이거 늘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많이 이제 움직이고 더 많은 생각을 한 건데 이제 이재명 그 후보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코 그 친구보다 못날 게 아닌데 저는 왜 지금 이 나이 환갑이 돼가지고도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사실 행복합니다. 행복하지만 이게 표면적으로는 여러 갈등들이 이제 자꾸 이제 노정되고 하니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생이라는 거는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 과정을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역사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코 제가 좀 부족한 평가는 아닐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제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 좀 푸념 비슷한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